자, 우리나라 주요 악기상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기상은 뭐냐면, 요 악자, 이제 악당할 때 악자예요. 악당. 자, 기상, 이거 날씨다, 날씨. 그러니까 이제 나쁜 날씨 말하는 겁니다. 나쁜 날씨. 자, 나쁜 날씨라고 하면은, 사람한테 이제 피해를 주는 그런 날씨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 악기상의 종류가 뭐가 있냐면, 뭐, 여기 이제 소개되어 있는 거, 이제 강풍 있고요. 강풍. 바람이 세게 부는 거. 그 다음에, 내우,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를 내우라고 하는데, 그거 이제 자세히 이따가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박, 얼음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비가 많이 내리는 거, 특정 지역에. 자, 국지성 호우. 자, 있고요. 그 다음에 폭설, 눈이 폭탄처럼 내린다, 폭설. 그 다음에 황사, 모래 먼지가 이제 중국에서 넘어오는 거죠, 황사. 자, 뭐 이 정도 이제 정리할 건데 순서대로. 자, 하나하나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이제 90쪽 위에 보면 이제 강풍부터 이야기가 나와요. 강풍. 자, 강풍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강풍은 풍속이 강한 바람을 이제 강풍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강풍의 기준은 뭐냐면 풍속이 14m/s 이상이면 우리가 이제 강풍이라고 해요. 강풍. 자, 그래서 강풍이 부는 경우는 뭐냐면 뭐 태풍에서도 불 수 있는 거고, 태풍. 그 다음에 뭐 강한 저기압, 뭐 저기압 지역, 뭐 온대 저기압 뭐 이런 데서 발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계절풍, 뭐 바람, 뭐 계절풍, 뭐 계절풍이 뭐 좀 세게 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럴 때 강풍 불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태풍 있잖아요. 태풍 이제 열대 저기압 중에 이제 바람을 몇 이상이면, 풍속이 몇 이상이면 우리가 태풍이라고 하냐면, 기억나죠? 이거 17m/s 이상이다 그러면 태풍이라고 한다고, 열대 저기압 중에서. 요거 이제 정리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자, 내우 이야기하겠습니다. 내우. 자, 내우가 뭐냐? 뇌우는 뭐냐면, 뇌자는 이제 낙뢰할 때 뇌자예요. 뇌. 그러니까 이제 낙뢰가 뭐냐면 천둥 번개 말하는 겁니다. 천둥 번개. 우자는 뭐겠어요? 우자? 비우자겠죠? 비우자인데, 자, 이때 비는 뭐냐면 소나기 말하는 겁니다. 소나기. 그래서 내우는 뭐냐,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를 말합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자, 그래서 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이제 오는 이제 구름은 어떤 구름이냐면 정난운이에요. 정난운이라는 구름에서 천둥 번개하고 소나기하고 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난운 이야기 처음 들을 수도 있는데, 이제 여기 정난운 요거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이제 구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자, 구름의 종류를 좀 이야기해보면, 선생님이 이제 옛날에 정리했을 때 저군형 구름이랑, 자, 그 다음에 층운형 구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층운형 구름. 자,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저군형 구름 같은 경우는 수직으로 발달한 구름, 층운형 구름은 수평으로 발달한 구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죠? 자, 근데 이제 저군형 구름 중에서 비 오는 구름은 어떤 구름이냐면 정난운이라고 해요. 그 구름을, 비 오는 구름을 정난운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지면이라고 할게요. 여기 지면. 자, 여기 이제 거의 이제 땅이랑 가까운 부분부터 높은 곳까지 발달한 이런 구름을 우리가 이제 정난운이라고 하는데, 이 저군형 구름 중에서 정난운에서 비가 내려요. 비. 좁은 지역에 강한 비 내리는 구름이 정난운입니다. 정난운. 자, 그래서 이게 난자 있잖아요. 난자. 여기 선생님 이제 밑줄친 란. 이 난자는 이제 어려울 난자야, 난. 난자 붙여진 구름은 이제 비가 온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세요. 자, 그래서 아무튼, 자, 정난운에서 소나기 내리고 강한 비 내린다라는 거 정리하고요. 자, 근데 저군형 구름에는 이 정난운만 있는 게 아니라 저군이라는 것도 있어요. 저군. 자, 저군. 자, 저군이라는 게 있고요. 근데 저군이 만약에 좀 높이 있다 그러면 자, 고층은 뭐 고저군 이렇게 불러요. 또 고저군. 그다음에 더 높이 있으면은 권저군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 권저군. 자, 그래서 요 저군형 구름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 오는 거는 정난운이다. 요거 정난운. 자, 이게 중요합니다. 정난운. 자, 요거 별표 2개. 자, 그다음에 충운형 구름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자, 근데 이제 충운형 구름 중에서 비가 오는 구름은 어떤 거냐면 여기도 이제 어려울 난자 붙여가지고 그 구름이 뭐냐면 여기 뭐라고 할까요?
측난운 이렇게 부르나? 이렇게 안 부르고 앞에다 붙입니다. 난자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난충운 이렇게 부릅니다. 난충운. 자, 난충운. 난충운 같은 경우는 난충운에서 비가 내립니다. 이슬비. 그래서 난충운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이제 좀 어둡게 보여요. 정난운도 좀 어둡게 보이거든요. 하층이. 근데 이제 비구름 생각하면 돼. 비구름 같은 경우는 좀 어두운 색을 띠죠. 난충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좀 어두운 색을 띠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린다. 그래서 이제 층운은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비가 안 오는 층운도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뭐 좀 이렇게 낮은 층운은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냥 층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높이 있어. 그러면 뭐 중층운 이렇게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그거보다 높다 그러면은 고층운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더 높이 있다 그러면 권층운 이렇게 부릅니다. 권층운.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난층운이 중요하다. 난층운. 비가 오는 구름은 난층운이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요 내부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구름은 뭐냐면 정난운이에요. 정난운. 정난운.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뭘 정리할 거냐면 내우가 생기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이렇게 이걸 정리하겠습니다. 자, 내우가 생기는 경우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 내우가 생기는 경우는 이제 뭐라고도 다시 말할 수 있냐면 정난운이 생기는 경우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정난운이 생기는 경우. 요때 이제 내우 발생하니까 거의 같은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난운이 생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강한 상승 기류가 있을 때 자, 생겨요. 자, 그래서 내우가 생기는 경우, 정난운이 생기는 경우, 강한 상승 기류가 생기는 경우, 요거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지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지면이라고 하면은, 자, 선생님 이제, 태양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태양. 자, 햇빛이죠, 햇빛. 자, 햇빛이 이제 지면을 가열할 텐데, 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자, 요 지면이 특정 지역이 가열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정 지역이. 자, 이 가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국지적 가열 이렇게 봅니다. 국지적 가열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특정 지역에 가열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특정 지역 위에 있는 요 공기 덩어리 있죠? 공기 덩어리의 기온이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때 강한 상승 기류 생기면서 정난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국지적 가열이 있는 경우. 자,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강한 상승 기류 정난운 생기는 경우가 언제냐면 이제 한랭전선 이제 기억나나요? 한랭전선. 한랭전선. 자, 한랭전선 언제 생기냐면 차가운 공기랑 따뜻한 공기랑 만나가지고 잘 안 섞인다고 했죠. 이 기단끼리 공기 덩어리끼리. 자, 얘네들이 만나서 만나는 요 지면 요 선. 자, 여기를 이제 우리가 한랭전선이라고 하는 거죠. 한랭전선. 자, 차가운 공기가 더 세력 강해서 밀고 가는 거예요. 따뜻한 공기를.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전선면이 어떻게 되냐면 차가운 쪽으로 기우는데 경사가 되게 가파르죠. 자, 그래서 요 상태로 따뜻한 공기를 밀고 가면 어떻게 되냐면 따뜻한 공기가 요 전선면 타고 강한 상승기로 생기죠. 자, 그래서 한랭전선 후면에 정난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랭전선 후면 이렇게 쓸게요. 후면 정확하게 이제 한랭전선 후면에 정난운 만들어질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온대적이야. 온대적이야. 자, 온대적이야 왜 그런지 알겠죠? 온대적이압에 보면은 이쪽에 자 전선이 두 개가 있는데 자 오른쪽에는 온난전선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한랭전선 있죠. 자, 그래서 한랭전선 후면에 정난운 만들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태풍 강한 상승기류 있죠. 태풍 뭐 대충 그리면 뭐 이렇게 너무 못 그렸는데 이 태풍 같은 경우에 이제 반시계 방향에 강한 상승기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정난운 많이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내우가 생기는 경우, 정난운이 생기는 경우, 강한 상승기류가 생기는 경우 정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내우의 일생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할게요. 내우의 일생. 자, 내우가 이제 만들어지는 그 단계가 있어요. 단계. 세 단계로 나뉘는데 90쪽 아래쪽에 보면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적운 단계 첫 번째가 적운 단계.
두 번째가 성숙 단계. 그다음에 마지막이 소멸 단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소멸 단계. 자, 각각의 특징을 보면은 저군 단계는 무슨 구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저군이라고 돼 있으니까 저군 있는 거예요. 저군. 자, 뭉게구름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뭉게구름. 자, 뭉게구름.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정난운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제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상승기류만 있어요. 상승기류. 상승기류 있고요. 그 다음에 날씨는 그냥 비는 안 옵니다. 이때 비는 안 와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상승기류가 계속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수직으로 크게 발달해요. 자, 수직으로 크게 발달하는데 이제 성숙 단계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얘네들이 커져서 이때 이제 정난운 만들어지는 거죠. 정난운. 정난운. 자, 그래서 정난운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상승기류 있습니다. 상승기류. 자, 근데 이제 하강기류도 같이 있어요. 이때. 하강기류. 자, 그래서 성숙 단계 같은 경우는 상승기류가 있는 지역이랑 하강기류 있는 지역이 분리가 됩니다. 분리. 상승기류 이쪽은 이제 하강기류. 자, 분리되는 경우 이때 이제 정난운이 크게 성장을 해요. 자, 그래서 요 단계에서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소나기. 자, 소나기 내릴 수 있고요. 요 단계에서 소나기. 네, 천둥번개도 요때 치는 거예요. 천둥번개. 그러니까 이제 내우가 요 성숙 단계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현상 또 일어날 수 있냐면 우박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박. 하늘에서 그 얼음 덩어리 떨어지는 거 성숙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멸 단계인데 소멸 단계 같은 경우는 이때는 이제 하강기로만 존재해요. 자, 이때는 이제 하강기로만 존재한다. 자, 그러면 하강기류가 존재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강기류가 존재하면 있던 구름도 사라진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구름이 이제 점점 없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비는 약한 비가 내립니다. 약한 비. 약한 비 내리면서 구름 점점 사라진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90쪽의 그림도 보면 그림 아래 나와 있죠. 자, 이것도 이제 살짝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저군 단계는 이제 상승기류 있고요. 그 다음에 저군 있는 거 보이죠, 저군. 자, 그 다음에 성숙 단계 보니까 상승기류 있는 지역이 있고요.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는 하강기류 있다. 하강기류.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성숙 단계 때 소나기 내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번개 표시 있는 거 보이죠? 번개. 번개, 천둥번개 이때 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박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멸 단계. 소멸 단계 보니까 하강기류 있죠. 하강기류 있고 약한 비 내리고 있다. 약한 비. 자,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단계를 조금 이름을 좀 외우세요. 이거 저군 단계, 성숙 단계, 소멸 단계. 이거 이제 뭐 앞 글자 따서 외우면 되죠. 뭐 적성소, 적성소 뭐 이런 식으로 외우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제 내우에서 이제 천둥번개가 친다고 했죠. 천둥번개. 천둥번개는 어떻게 치냐? 이걸 이야기하겠습니다. 천둥번개. 자, 여기 이제 정난운 이제 잠깐 그려보면은 자, 여기 정난운이에요. 지금 현재 선생님 그린 게.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이게 이제 성숙 단계입니다. 성숙 단계. 정난운에서 정난운이죠. 정난운. 자, 성숙 단계에 있는 이 정난운을 보면은 정난운 아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상승기류도 있고 하강기류도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구름 입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상승기류, 하강기류 계속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도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돌면서 마찰이 생깁니다. 마찰. 그 마찰이 많이 생기면 이제 전하의 분리 일어나는 거 알고 있나요? 그 종이를 막 이렇게 손으로 막 비빈 다음에 그 이제 머리 위에다가 살짝 얹혀 놓으면 머리카락이 막 그 종이에 막 달라붙는 현상 알고 있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전하의 분리가 마찰 전기 때문에 전하의 분리가 생겨서 그 머리카락들이 막 붙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구름 입자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마찰이 일어나서 전하의 분리가 일어나요. 자, 그래서 전하의 분리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자, 위쪽은 플러스 전하가 강해져요. 구름에서 정난운에서 위쪽은 이제 플러스 전하가 강해지고 아래쪽은 마이너스 전하가 강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구름 하층의 이 마이너스 전하 때문에 이 땅은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전하가
유도가 돼요. 유도 전기가 생깁니다. 여기는 유도 전화. 자, 그래서 자, 그 이제 이 전하의 분리가 계속 커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불안정해져서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안정해지려고 자, 성광이 일어나는 거죠. 성광. 요거 성광. 자, 바로 그게 번개 있는 겁니다. 번개. 자, 요때 지금 여기 구름에서도 이렇게 번개가 칠 수 있고요. 구름 내에서. 그다음에 구름 하층이랑 여기 지면이랑 이런 식으로 번개가 칠 수 있습니다. 번개. 자, 그래서 요때 일어나는 섬광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요때 섬광을 섬광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이제 번개라고 하는 겁니다. 번개. 자, 번개. 전기가 이게 반짝하고서 섬광이 일어나는데 요때 이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순간적으로 구름이 가열이 돼요. 여기 공기가 순간적으로 가열이 되는데 이 번개 줄기 따라서 몇 도까지 이 온도가 올라가냐면 순간적으로 자 3만 도까지 가열이 돼요. 순간적으로 순간 3만 도로 가열이 됩니다. 자, 엄청나게 온도가 확 올라가는 거죠. 순간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공기가 급격하게 가열되니까 급팽창이 일어나요. 급팽창. 자, 급팽창 일어나면서 여러분들 그 풍선 억지로 터트리면 빵 하고 터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급팽창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펑 하고서 순간적으로 소리가 나요. 소리. 자, 그 소리가 바로 뭐냐면 바로 천둥인 겁니다. 천둥. 천둥. 자, 천둥 소리는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 자, 그래서 천둥하고 번개는 순간 같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같이. 번개하고 천둥은. 자, 근데 뭐가 먼저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사람들이 번쩍한 다음에 몇 초 지나야지 천둥 소리 나죠. 천둥 소리. 꽝 하고 이제 번쩍하고서 몇 초 있다가 이제 소리가 쾅 하고 나는데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빛의 속도보다 요 소리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러죠. 느리게. 빛은 엄청 빠른데 소리는 느리기 때문에 번쩍하고서 나중에 소리를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성숙 단계에서 역시 무슨 현상 또 일어나냐면 우박이 내린다고 했어요. 우박이 내릴 수 있다고. 자, 우박이 내리는 경우는 언제냐면 이 성숙 단계에서 성숙 단계 이제 정난운에서 강한 상승기류가 있을 경우, 강한 상승기류 자 있을 경우에 우박이 내릴 수 있습니다. 우박. 자, 왜 그러냐면 자, 여기 이제 강한 상승기류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다 강한 상승기류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자, 이 반대쪽은 자, 하강기류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근데 이제 구름 같은 자, 여러분들 그 지면에서 자, 여기 이쪽이 이제 지면인데 지면에서 올라가다 보면 온도가 점점 어떻게 되냐면 온도는 하늘로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는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는 이제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떨어지다가 0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0도보다 이제 더 떨어져요. 영하인 고도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선생님이 이제 이 구름을 이제 분리할 건데 자, 교과서는 이제 91쪽 위에 그림 보면 됩니다. 자, 이 정난운이 어떻게 되냐면 구름은 이제 하층이랑 상층을 나눌 수 있는데 0도 기준으로 아래쪽은 영하인 곳이고요. 영상인 지역이고요. 자, 위쪽은 영하인 지역입니다. 영하 구름, 영상 구름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얘네들이 차이점은 뭐냐면 영상인 데는 얼음이 없어요. 얼음이 없고 물방울이 존재합니다. 물방울 이런 식으로 물방울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인 지역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얼음하고 물방울이 같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얼음을 우리가 요 얼음 결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빙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빙정. 자, 여기를 자, 빙정이라고 합니다. 빙정. 얼음 결정을 빙정이라고 하고 교과서에는 또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얼음핵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얼음핵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이제 쌀아기눈 이렇게 써 있어요. 쌀아기눈.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빙정이 그대로 땅에 떨어지면 눈이 되는 겁니다. 눈 안 녹고 그냥 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요 영하인 지역은 또 이제 뭐도 있다고 했냐면 물방울도 있다고 했죠. 자, 여기 있는 물방울 우리가 또 뭐라고 하냐면 여기 있는 물방울을 이제 관행각 물방울 이렇게 불러요. 관행각 물방울. 영하로 냉각이 됐지만 물방울 관행각 물방울.
영하로 냉각이 됐지만 아직 얼지 않은 얼음 얼지 않은 물방울을 해서 관행각 물방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좀 이렇게 확대해서 그릴게요. 자, 여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여기 있는 이 빙정 있죠, 빙정. 빙정이 이제 하강기로 타고서 이제 어느 정도 무거워지면 내려와요, 내려와. 자, 내려오는데 자, 얘네들이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이제 요 영하인 구름 지역으로 오죠. 자, 그럼 얘네들이 녹습니다. 자, 그럼 물방울이 될 거예요, 물방울. 자, 물방울이 되는데 자, 여기서 만약에 상승기류를 만약에 만났어요. 어쩌다가 이제 상승기류. 자, 그러면 강한 상승기류 때문에 얘네가 다시 올라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냉각이 되면서 얼음 구슬이 됩니다. 얼음 구슬. 얼음 구슬. 자, 그러면 이제 주변에 또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얼음 결정이 주변에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얼음 결정이 이제 커지고요. 자, 그 상태에서 또 하강기류 만나거나 아니면 무거워져서 얘네들이 또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와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또 내려오면 영상인 지역에 오게 되면 얘네들이 또 녹아요. 근데 아까보다는 좀 커지겠죠. 물방울이 물방울이 커집니다. 자, 그 상태에서 또 강한 상승기류 만나면 다시 올라가요. 이렇게. 자, 올라가서 또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얼면 큰 얼음 물방울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큰 얼음 물방울. 자, 이 상태에서 또 이제 얼음 결정이 이제 주변에 붙어요. 그럼 아까보다 더 큰 얼음 덩어리가 되겠죠. 자,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또 다시 내려가서 녹고성 다시 올라와가지고 얼음 결정 커지고 계속 이걸 반복해요. 그러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얼음 덩어리가 점점 커지겠죠. 자, 그래서 그 상태에서 낙하하면 이게 바로 뭐냐면 우박이 되는 겁니다. 우박. 자, 우박이 된다. 자, 그림도 보겠습니다. 교과서 이제 91쪽 위에 보면은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쪽에 이제 상승기류, 강한 상승기류 있는 건데, 자, 지금 여기 얼음액이 있죠, 얼음액. 자, 얼음액이 무거워지면 내려가서 0 상인 곳을 지나면 이게 녹아서 다시 올라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성장하고요, 점점. 다시 떨어졌는데 또 녹아서 또 올라오면 또 얼음 덩어리, 자, 여기 올라와서 다시 얼겠죠? 자, 그래서 요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얼음 덩어리가 되고, 그래서 낙하하면은 그게 우박이 되는 겁니다. 우박.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우박 있죠? 여기 보면 크기가 여기 보니까 되게 커요. 보니까 이게 1cm예요. 지금 여기 자 있죠, 밑에. 이게 1cm예요. 자, 그러면 대충 이게 몇 cm냐면 1, 2, 3, 4, 4cm, 5cm 되겠죠? 엄청 큰 겁니다. 이거 이제 머리에 맞으면 다치겠죠, 많이. 자, 넘어가고요. 자, 넘어가서 국지성 호우 정리하겠습니다. 91쪽에 나와 있어요. 91쪽. 국지성 호우는 아까 전에 국지적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국지성은 이제 특정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는 거. 이게 이제 국지성 호우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제 집중호우라고도 해요. 집중호우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게릴라성 호우 이렇게도 부릅니다. 게릴라성 호우 이렇게도 불러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우라는 말을 이게 호우라는 말이 뭐냐면 비가 많이 내리는 거, 많이 내린다, 이런 뜻이에요, 호우는. 근데 이제 집중호우니까 특정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집중호우, 국지성 호우는 이제 어디서 내리냐면 주로 이제 정난운에서 내린다. 정난운 이제 특정 지역에 비를 많이 내리는 거, 정난운이 그러죠. 자, 그래서 이 정난운 같은 경우는 뭐 장마전선 뭐 이런 데서도 생기고요. 자, 그 다음에 태풍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뭐 강한 저기압 이런 데서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강한 저기압.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국지성호우가 내리면 이제 홍수 생기고, 그 다음에 산사태 일어나서 많이 피해 보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보니까 멋있는 그림이 있어가지고 이거 이야기할게요. 91쪽에 아래쪽에 보면 지금 여기 이제 구름이 있죠, 구름. 이쪽에 이제 구름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커튼 같이 뭔가 여기하고 이런데 커튼 같이 뭔가 보여요. 자, 이게 뭐냐면 빗줄기가 지금 여기 보이는 거예요. 빗줄기.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만 지금 비가 내리죠. 여기만. 요 지역만. 지금 여기 자세히 보면.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바로 집중호우 타격을 받는구나. 뭐 이런 거 알 수 있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폭설 이야기하겠습니다. 폭설은 눈이 폭탄처럼 내리는 거. 폭설이라고 하겠죠. 자, 이거 이제 언제 오냐면 이제 겨울철에 옵니다. 겨울철에 오고 겨울철에 강한
저기압이 우리나라 통과하는 경우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베리아 기단 있죠. 시베리아 기단.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로 내려오는 경우 폭설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강한 저기압은 넘어가고 시베리아 기단이 오는 경우 폭설이 내리는 그런 과정. 그거 예전에 이야기했어요. 기단의 변질에서 이야기했었는데 이거 살짝만 다시 이야기해보면, 자, 그 이제 겨울철에 보면 이쪽에 이제 어떤 고기압이 있냐면 시베리아 고기압이 위치하죠. 고기압. 자, 시베리아 고기압에서 정체성 고기압인데 여기서 계속 머무르고 있죠. 자, 여기서 바람이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불어와요. 이렇게 불어와요. 자, 그러면 어디를 지나냐면 서해를 지나고요. 우리나라 서해를 지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오는 겁니다. 자, 근데 자, 서해 같은 경우는 시베리아 땅에 비해서 여기는 이제 좀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예요. 따뜻한 바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시베리아보다는 저위도에 있으니까 따뜻한, 자, 육지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그래서 요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 쪽으로 오면서 요 서해를 지날 때 어떤 현상을 겪냐면 요 서해를 지나면서 하층에 열과, 자, 수증기를 공급받습니다. 공급. 그러니까 이제 자, 요거 공급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 시베리아 기단이 불안정해져요. 불안정해짐. 자, 불안정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 시베리아 공기 덩어리라고 하면 하층이 열과 수증기 공급받아가지고 여기가 이제 기온이 올라가겠죠. 자, 위에는 기온이 낮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요 기온이 높은 애들은 가벼우니까 올라가려고 해요. 상승기류. 자, 요런 거를 이제 불안정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정에 의해서 상승기류 생기죠. 상승기류. 자, 상승기류 생기면서 정란운 만들어집니다. 정란운. 자, 그래서 요 정란운에서 폭설 내는 거죠. 폭설. 자, 그래서 폭설이 내는 경우 시베리아 기단이 이렇게 기단이 변질되면서 폭설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시베리아 기단이 요 우리나라에 폭설을 내는 경우 이거 위성 사진 보면은 이쪽에 지금 요거 이제 교과서 어디냐면 92쪽 위쪽에 있습니다. 위쪽. 여기 이제 자, 위성 영상이 나와 있는데, 자, 이쪽에 시베리아 고기압이 위치하고 여기서 이제 자, 시베리아 기단 공기 덩어리가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서해를 지나면서 서해에서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고 불안정해져서 상승기로 생기면서 정란운 만들어지고 그 정란운에서 폭설 내리는 겁니다. 폭설. 자, 그래서 여기 전라도, 약간 충청도 이쪽이 폭설 많이 내리겠죠, 이때. 자, 그래서 이거 잘 정리해 두세요. 자, 여기 교과서에 또 한파도 나와가지고 한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한파 뭐죠? 이거 이제 겨울철에 기온이 엄청 내려가는 거, 기온이 엄청 내려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랑 관련이 있냐면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오면은 한파 내립니다. 한파주의보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자, 넘어가고요. 이거는 황사 이야기하겠습니다. 황사. 자, 황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뭐냐면 중국 쪽에서 모래가 넘어오는 거죠. 넘어온 거 우리나라 쪽으로. 자, 이건 이제 봄철에 일어납니다. 봄철.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이야기를 해보면, 자, 여기가 이제 지면이고요. 지면인데, 자, 여기가 이제 중국 쪽, 중국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우리나라라고 할게요. 우리나라.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일본이라고 할게요. 자, 중국 쪽에 보면 사막이 있는 지역이 많아요. 모래 사막이 좀 많은데, 자, 봄철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봄철이 되면서 중국 사막에 있는 모래들이 겨울철에 얼어 있다가 이제 녹으면서 얘네들이 잘 움직입니다. 얘네들이 바람에 의해서 이때부터. 자, 그래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얘네들이 이제 바람이 날려서 우리나라로 오는 거죠. 우리나라로. 자, 근데 이제 요 황사가 오려면 요 중국 사막 쪽에 어떤 기압이 위치하면 좋냐면, 자, 중국 사막 쪽에 요 저기압이 위치하면 우리나라 쪽으로 황사가 잘 올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오냐면 저기압이 위치하면 여기 상승기류 강하죠. 상승기류 생기죠. 자, 그러면서 여기 중국 사막에 있던 이 모래들이 여기 위로 올라와요. 이제 상층으로 올라와요. 자, 상층으로 올라오면서 얘네들이 이제 이 다음부터는 이제 편서풍 타구성. 자, 편서풍 타구성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래가 서에서 동으로 계속 이동해요. 자,
자, 이동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낙하하겠죠. 낙하. 자, 그래서 우리나라 쪽에 이제 낙하하면서 우리나라 쪽에 이제 황사가 현상이 생기겠죠. 자, 그다음에 뭐 일본에 떨어지면 일본에 황사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심할 경우에는 요게 심할 경우에는 미국에도 갈 수 있어요. 미국까지 날아갈 수도 있다. 미국.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림 하나 볼게요. 그림. 자, 93쪽 보면 됩니다. 교과서 93쪽 위에 보면은 황사가 어디서 오는지 이게 나와 있어요. 황사. 여기 중국 쪽에서 오죠. 중국 쪽에 있는 이 모래가 저기압이 생기면서 상승기로 타고서 우리나라 쪽으로 편서풍 타고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여기 이쪽에 뭐 고비사막, 황토고원, 그다음에 여기 뭐 내몽골 고원, 뭐 중국 북동 지역 뭐 이런 데서 이제 모래바람이 오고 있습니다. 모래바람. 고비사막 쪽에서 많이 오죠. 고비사막에서 53%.